연봉 그 평균 임금이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만 사람들이 대졸 토익이 135만 원, 한마디로 1년에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고 저희 다만 이제 TSMC처럼 글로벌 성공한 기업의 경우 이제 연봉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따져서 뭐 물가도 과연 싸냐 막상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물론 빅맥 지수로만 봤을 때는 타이완이 우리나라보다 한 60%, 70%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국내 우리나라 물가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좀 갖고 나중에 뒤에 부동산을 또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페이하고 서울을 또 비교 분석했습니다. 타이페이는 아시다시피 대만의 수도죠. 이제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서울의 뭐 한 절반도 안 되는 크기, 그리고 인구는 서울의 30% 정도밖에 안 되는. 하지만 면적 대비 인구는 당연히 우리 서울이 좀 더 높고요. 환경물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타이페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저희 타이페이에서 주로 활동을 할 거거든요. 물론 좀 외곽으로 빠져서 하루 좀 나가는 일정도 있지만 타이페이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빨간색 쳐놓은 게 지금 타이페이거든요. 이게 지금 강이 단수이 강이라고 해서 저 강이 지금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거를 저랑 딱 잘라가지고 타이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요 보시면 요렇게 지금 좀 묶어놨죠. 이게 타이페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권 이렇게 묶어서 요것도 이제 하나의 그 경제 지역으로 보는데 여기에 이제 대만인구 절반 정도가 요 조그만 한 10% 되는 그게 다 몰아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동고서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형을 보시면 오른쪽이 정말 이렇게 산맥입니다. 우리나라 듣기로는 백두산만한 산봉우리가 200개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대만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쪽 서쪽 지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인구 분포도를 보는 그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타이페이마저도 이렇게 산이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일으켰냐면 이 대만의 부동산, 특히 주거용 주택 가격이 서울 못지않은 가격을 지금 유튜브에서 좀 따왔고요. 실제로 이게 신문 기사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루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대만에 실제 사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외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만큼 주택의 그 대만의 주택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컨디션이 좋느냐 그렇지도 않고 오른쪽에 보듯이 보통 40년, 45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만에 있는 주택은 이런 주택만 거의 보실 거예요. 타이페이 시내에 가면 이렇게 막 낡아 빠진 거, 40년 된 거. 하지만 요거의 매매 가격이 우리나라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8억, 10억 요렇고요. 실제로 매매도 잘 안 일어나고 있고 월세 같은 경우도 150만 원. 참 살기 어렵죠. 그래서 전 세계 땅값 순위는 22위.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냐 보니까 3위에 있더라고요. 대만 플러스 3위 정도 하고 이제 대만 22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특히 타이페이 부동산이 왜 비쌀까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한의 3분의 1 정도 되는 섬나라에 2,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방글라데시에 이어서 2위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상당한 인구 밀도를 자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60% 이상이 산악 지역이고 실제로 이제 경작가든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은 20% 남짓밖에 안 됩니다. 즉 개발 가능한 땅이 많지 않고 그만큼 토지의 희소성이 나오고 그만큼 부동산